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상대 선수의 바지를 내려서 퇴장당한 선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어떤 선수는 퇴장을 당한 다음에 또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자기 이름 때문에 퇴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퇴장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을까? 교체 투입되자마자 퇴장. 자, 많이들 모르실 텐데 메시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41초 만에 퇴장당한 적이 있어요. 메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헝가리랑 경기를 치렀어요. 그때 메시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한 35초 후에 드리블을 하는데 상대가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 끈 거야. 메시가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팔을 휘둘렀어. 근데 상대 얼굴에 맞았네. 그래서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장면 보면 일부러 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치다가 맞은 거야. 운이 안 좋았죠. 자, 그리고 FC 도쿄, FC 포르투 등에서 뛰었던 일본 국적의 나카지마 쇼야 선수는 단 12초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2022년 9월 쇼야 선수가 터키의 안탈리아 스포르로 이적을 한 다음에 데뷔전을 치를 때였어요. 교체 투입되고 나서 12초 만에 상대한테 태클을 했는데 그게 좀 깊었던 거야. 바로 다이렉트 레드카드.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전에 공을 한 번도 터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는 쇼야 선수의 데뷔전을 보려고 어머니가 경기장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때 중계 카메라에 어머님의 모습이 잡혔어. 아들이 퇴장당하니까 바로 우시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세레머니 때문에 퇴장. 자, 2011년 미국 MLS의 밴쿠버 화이트캡스 대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경기 때였어요. 밴쿠버의 하슬리 선수가 전반 55분에 PK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바로 들어갔죠. 유니폼을 벗어 제껴서 그거를 팬들한테 던졌어요. 선물한 거지. 근데 웃긴 건 유니폼을 벗어 제꼈는데 유니폼이 또 있네? 알고 보니까 유니폼을 2개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긴팔을 벗어 제끼니까 반팔 유니폼이 나온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심판이 경고를 줍니다. 하슬리가 그 전에 경고가 있었거든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한 거야. 하슬리도 엄청 항의를 했죠. 아니 내가 무슨 뭐 상체를 노출했냐, 아니면 황희찬 선수가 입었던 그런 브라를 노출했냐, 나 안에 유니폼 입고 있었다, 왜 경고냐. 근데 규정을 알고 봤더니 상체를 노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니폼을 벗어 제끼면 그냥 경고인 거야. 그리고 하슬리는 경기 후에 팬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룰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도 팬분들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유니폼 받았으니까. 심판 말을 안 들어서 퇴장. 자, 선방은 엄청 잘하는데 심판 말을 안 들어서 퇴장당한 골키퍼가 있습니다. 2020년 루마니아 2부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났어요. 그리고 미아이 포파 골키퍼가 선방을 했어요. 근데 심판이 삐 골을 차기 전에 골키퍼의 두 발이 라인에서 떨어졌다 이거야. 포파 골키퍼는 옐로우 받고 다시 골대에 섰어요. 야, 근데 또 막았어. 근데 심판이 또 삐 발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고 또 받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포파 골키퍼는 개빡쳐했죠.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포파 골키퍼가 나가고 다른 골키퍼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상대가 세 번째 PK를 찼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못 넣었어. 결국 경기는 0대 0으로 끝납니다. 상대는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3번을 줬는데 못 넣어? 감독이 난입해서 퇴장. 2022년 아르헨티나 1부 리그 고도이 크루즈 대 벨레즈 사스필드의 경기 때였어요. 스코어가 1대 1이었어. 자, 그러다가 고도이 크루즈 팀의 막시모 빼론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을 하는데 사스필드의 감독 알렉산더 메디나가 발을 걸어서 파울을 했어요. 경기장으로 살짝 들어왔어. 미친 거죠. 바로 레드카드 받습니다. 자, 비슷한 일은 스페인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 경기는 아니고 하브리그에서였어요. 벨라누에바 델 파르티오 팀이랑 꼴메나르 비에오 팀의 경기 때였는데 그때도 1대1로 비기고 있었어. 그리고 89분 완전 경기 막판, 파르디오 팀이 역습을 쭉 하는데 비에호 팀의 수석 코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진 패스를 그냥 커트를 해버려요. 당연히 다이렉트 퇴장이죠. 그리고 상대팀 선수들, 관중들 다 흥분해가지고 막 덮치고 막 난리 났어. 그리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승부욕도 좋지만 이렇게 룰을 깨가면서 이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순식간에 경고 누적 퇴장. 자, 영국 하브리그 가포스 타운이라는 팀에 알렉스 로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브리들링턴이라는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격 지역에서 파울을 했어요. 근데 심판이 어드밴티지를 준 거야. 그래서 상대가 역습을 진행했죠. 알렉스 로우 선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따라가. 그리고 결국 자기네 박스 앞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또 합니다. 삑 파울이죠. 그래서 심판이 아까 저기서 파울한 거, 방금 파울한 거 경고 하나하나씩 해서 바로 퇴장시켜버렸어요. 한 시퀀스 안에서 경고 2개 받아서 퇴장, 다시 퇴장. 자, 퇴장을 당했다가 또 당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카 선수의 친형 타울란트 자카의 얘기입니다. 스위스 리그 바젤 대 취리히의 경기 때였어요. 자카 선수가 상대랑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을 밀어버렸어. 그래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기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랑 또 시비가 붙었어요. 상대 선수가 두 손을 들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는데 자카 선수가 거기 가슴팍에다가 또 헤딩을 날려버려. 자카네 집안에 약간 상남자 DNA가 있나봐요. 자, 그리고 결국 타울란트 자카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VAR 화면을 통해서 그 전 상황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던 자카 선수를 다시 호출해요. 관계자한테 저기 자카 선수 좀 다시 불러와 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자카 선수가 신나게 뛰어나옵니다. 오케이, 경고가 번복됐구나, 다시 뛸 수 있겠구나, 막 몸 풀면서 들어오는데 심판이 아까 경고 드린 거 취소하고요, 다이렉트 레드 드립니다. 다시 나가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너무 웃기죠. 퇴장 당했는데 또 당한 거야. 아무래도 경고 누적으로
불구속으로 퇴장을 당하느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퇴장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다르다 보니까 정정을 한 것 같아요. 저 아닌데요. 자, 심판이 엉뚱한 선수한테 카드를 준 적도 있습니다. 1112 시즌 유로파리그 셀틱 대 우디네세 경기 때였어요. 우디네세가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셀틱의 스콧 브라운이 거친 태클을 날렸어요. 주심이 어드밴티지 줬다가 경기가 중단되니까 옐로우 카드를 꺼냈는데 스콧 브라운한테 준 게 아니고 차두리 선수한테 줬어요. 착각한 거지.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둘이 되게 비슷했어요. 자, 그리고 그 경기 후반전에 차두리 선수가 또 반칙을 해가지고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퇴장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심판이 자기 실수를 깨닫고 차두리 선수의 첫 번째 경고를 취소시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2015년 맨시티 대 웨스트브로미치 경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웨스트브로미치의 도슨 선수가 맨시티의 보니 선수한테 팔꿈치를 썼는데 가만히 있던 가레스 맥컬리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 여기도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심판분들 아주 집중하셔야겠어. 손으로 막아서 퇴장. 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수아레즈가 실점을 막으려고 일부러 핸들한 건 너무 유명하죠. 자, 근데 사실 수아레즈처럼 골 안 먹으려고 순간적으로 손을 내미는 선수들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요 영상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0405 시즌 뉴캐슬 대 아스톤빌라 경기 때였어요. 뉴캐슬의 스티븐 테일러 선수가 상대의 강슛을 손으로 막았어요. 근데 손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맞은 척 하려고 가슴 아픈 연기를 엄청 해. 오바도 그런 오바가 없어. 난리야. 근데 주심을 포함해서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맞은 걸 다 봤어요. 그냥 퇴장 당했어. 연기가 너무 심했어. 내가 얼굴이 다 빨개져. 손으로 넣어서 퇴장. 자, 이쪽 분야는 또 스콜스가 유명하죠. 2008년 UEFA 슈퍼컵 맨유 대 제니트 경기 때였어요. 경기 종료 직전에 맨유가 1대2로 지고 있었던 거야.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자, 그때 맨유의 풀백이 올린 크로스를 스콜스가 손으로 스파이크 해가지고 골대 구석에 정확히 넣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어요. 아니,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이게 나가냐고. 그것도 스파이크를 왜 그렇게 잘하는 건데. 자, 미넨의 골키퍼였던 올리버 칸도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인데 팀이 2대3으로 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코너킥 공격 상황이 됐네. 그럴 때 종종 골키퍼가 나가잖아요. 칸도 나간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죠. 그걸 두 손으로 펀칭해서 골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바로 퇴장이었죠. 바지를 내려서 퇴장. 자, 2016년 그리스와 보스니아의 월드컵 예선전 때였어요. 시간은 75분이었고 보스니아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이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좀 끌겠죠. 그래서 보스니아의 공격수인 에딘 제코가 그리스 쪽 측면에서 볼을 막 지켰어요. 그러다 그리스의 소크라티스가 밀어서 넘어졌어. 파울임을 확신한 제코는 공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소크라티스는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 공을 막 뺏은 거예요. 근데 제코는 소크라티스가 못 가게 하려고 막 다리를 잡아요. 소크라티스가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냥 바지를 내려버립니다. 어떻게든 시간 끌려고 한 거야. 뭐 실수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한쪽 내리고 반대쪽도 마저 내렸어요. 아주 깔끔했어. 자, 그리고 나서 두 선수를 포함해서 양팀 선수들이 막 엉켜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제코와 그리스의 파파도플로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근데 소크라티스가 팬티 제대로 안 입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진짜 팬티 안 입고 유니폼 바지만 입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바지 함부로 내리면 안 돼. 같은 팀끼리 싸워서 퇴장. 자, 2005년 뉴캐슬 대 아스톤빌라 경기 때였습니다. 후반 막판에 경기장 안에서 갑자기 주먹 다짐이 일어나요. 근데 양팀 선수끼리 싸운 게 아니고 뉴캐슬 동료끼리 싸운 거야. 리보이어 선수랑 다이어 선수랑 막 죽방을 날렸어요. 이 과정에서 리보이어 선수의 셔츠가 찢어지기도 했죠. 결국 폭력을 행사한 두 선수는 같이 퇴장당했죠. 재밌는 건 뉴캐슬이 그 전에 한 명 퇴장당한 상태였어요. 2명 더 나갔으니까 막판에 8명이서 뛴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선수는 대체 왜 싸웠을까요? 2022년에 보이어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였어요. 심지어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고 있었죠. 저희가 싸웠던 경기에서 저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이어가 패스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냥 패스해.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고, 그러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죠. 당시 뉴캐슬의 주장이었던 시어러 선수의 말에 의하면 두 선수는 그 전부터 조금 쌓인 게 있었대요. 훈련 때 서로 패스를 안 한다거나 말을 안 섞는다거나. 재밌는 게 당시 뉴캐슬의 감독이 그레이엄 수네즈였거든요. 경기 끝나고 드레싱룸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던지고 쌍욕하고 그러다가 싸운 두 선수한테 야, 이 자식들아, 너네 그냥 둘 다 나랑 맞짱 뜨자. 둘 다 덤벼. 요랬대요. 스태프에게 함부로 해서 퇴장. 자, 2013년 아르헨티나 대 에콰도르 경기 때였어요. 그때 아르헨티나의 마스체라노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 카트를 타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데 마스체라노 선수가 카트를 운전하시는 분을 발로 빵빵 차요. 그걸 알게 된 주심이 마스체라노를 퇴장시킵니다. 상대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스태프한테 폭력을 행사해도 퇴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스체라노가 뭐라 그랬냐? 그 카트가 너무 빨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질 것 같았대. 그래서 그냥 운전하시는 분한테 그걸 알리려고 그랬을 뿐이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영상을 보면 그냥 알려주려고 툭툭 친 게 아닙니다. 엄청 세게 차. 제가 볼 때 그때가 경기 종료 직전이었고 스코어가 1대1이었거든요. 경기도 맘대로 안 풀렸을 거고 부상 당하니까 빡쳤겠죠. 그래도 때리면 쓰나. 자, 경기장 스태프한테 함부로 해서 퇴장당한 사례는 또 있죠. 바로 첼시에서 뛰었던 아자르입니다. 2013년 리그컵 준결승 스완지 대 첼시 경기 때였어요. 경기 시간이 80분일 때 스완지
수완지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죠. 그리고 수완지가 골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볼보이가 볼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아자르가 뛰어갔죠. 볼 받아가지고 빨리 골킥하게 하려고. 근데 볼보이가 절대 안 줘. 엎드려가지고 배 밑에 공을 놓고 안 줍니다. 그래서 빡친 아자르가 발로 빵 차가지고 공을 빼냈어요. 그리고 수완지의 볼보이는 바로 헐리우드 액션 들어가고 결국 아자르는 폭력 행위로다가 바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사실 요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비하인드가 재밌습니다. 당시 볼보이였던 선수의 이름이 찰리 모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17살이었고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27살 아니야. 근데 그 친구의 지금 순 자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스완지의 단장이자 백만장자 사업가인 마틴 모건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사업을 한 거죠. 친구랑 동업해가지고 보드카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언론사인 더타임즈에서 2023년 주목해야 될 브랜드로 거길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찰리 모건이 아자르랑 다시 만나가지고 자기 보드카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완전히 성공했죠. 홍보도 빵빵하게 되고 공을 던져서 퇴장. 자, 2020년 마케도니아 1부 리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측면에서 공이 나갔는데 스로인이 누구 팀 건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어. 근데 소유권을 가진 팀이 스로인을 빨리 진행한 거지. 근데 상대팀의 코스토프라는 선수도 스페어로 공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경기를 빨리 진행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 공을 가지고 그냥 뛴 거야. 그러다가 상대 윙어가 몰고 가는 공에 자기 공을 던진 거야. 또 공을 잘 맞췄어. 당연히 퇴장이죠. 마음이 급하면 진짜 그렇게 되나 봐. 이름 때문에 퇴장. 자, 아스날 유스 출신인 산체스 와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 뛰다가 6부 리그에서 뛸 때도 있었는데 경기 중에 경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주심이 카드 뒷면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와트는 What?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주심이 What? 요걸로 알아듣고 아니 이름이 뭐냐? What? 아 이름이 뭐냐고? What? 아 이름이 뭐냐고 이 씨발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심은 와트 선수가 자기 결정에 불만을 품고 저렇게 띠껍게 군다고 생각을 하고 경고 한 장을 더 줬어요. 근데 다행히 와트 선수의 동료가 와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가지고 그 경고를 취소시켰대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와트는 SNS에다가 내 이름 가지고 놀리지 말라 요런 얘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름 잘 줘야 돼. 잘못 지으면 이런 일도 생기고 막 놀림받는다고. 네, 오늘은 이렇게 황당한 퇴장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축구를 참 오래 봤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죠. 축구는 경기 그 자체에서 오는 재미도 크지만 이런 예능적인 요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괜히 주말 예능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